자, 원점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죠? 원점수 찾으셨나요? 네, 원점수에 첫 번째 보면 외항과 내항이 있습니다.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외항과 내항 너무 분명하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외항인 것 같아, 내항인 것 같아. 초등학생들 날더라고요. 너 MBTI 너 E지? 너 I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외향과 내향은 사람 딱 보면은 처음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E와 I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건 뭐가 있냐면요. 자, 어떤 분은 저 사람 E인 것 같은데 왜 I라는 거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나 수긍 못하겠다. 나는 I인데 E인 것 같다. 나 E인데 I인 것 같다. 자,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I는 몇 사람만 같이 있어도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한 욕구 충족이 다 되는 거예요. 금방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이 사람들도 같이 있는 것 좋아하지만 내가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족입니다. 혼자 충분히 내가 물러가서 뒤에서 내가 에너지를 충족해야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향인 분들은 어떠냐? 나가서 어울려야 에너지가 오죠. 집에 있으면 병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2인분. 맞나요? 네. 여기 2인분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외향과 내향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 엄청 올라온 거 있어요. 너 T지? 너 T지? 너 T지? T? T 별로 없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F. 네, 나 우울해서 빵 샀어. 그죠? 네, F입니다. 자, 이분들은 사고형, 감정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 상처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밖으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형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이것은 옳고 그름이 있고 분명한 것이 있어.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로만 측정이 되고 한 가지로만 판단이 돼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정해주는 것이 바로 사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는데요. 판단형과 인식형은 자, 원래 융의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브릭스하고 마이어스가 연구하다 보니 융의 책에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이 검사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연구자들이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자, 이것은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판단과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판단이라고 보시면 저 위에 사고와 감정 사이에도 판단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작은 글씨로. 그 다음에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식은 감각과 직감 사이에 인식이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나는 빨리 판단을 내리겠어. 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이 일을 순차적으로 해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판단형인 거고요. 인식형은 자, 나 조금 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겠어. 유보할래. 이것은 아직 결정 내릴 수 없는 거야.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하시는 생활 태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식형이라고 말해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네. 자, 에너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외향형과 내향형인데요. 자, 외향형 어떠냐면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말로 표현한다. 말로 표현합니다.
생각과 표현을 동시에 합니다. 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외향형이 이야기하실 때 아이 내향형은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맞나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표현하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수와 다양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편하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쉽고 나를 알리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귀는 것이 편하고 이런 분들이 외향이신 분들이죠. 세상을 넓게 경험합니다. 넓게. 그죠? 다양한 경험들을 두려움 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인데요. 자, 이분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해야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내향은 거기에 비해서 어떨까요? 자, 글로 표현합니다. 물론 지금 글을 쓰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자, 그 글이라는 게 내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더라도 어쨌든 말로 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다음 것과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추한 뒤에 행동한다. 참 답답하죠. 이분들은 모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아직 그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수와 밀접한 관계. 자, 아까 다수와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과 비교가 되죠. 그 다음에 세상을 깊게 이해합니다. 넓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깊이 봅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 많이 보라고 그러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생활양식인데요. 아까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생활양식은 몇 번째 줄에 있었죠? 생활양식은 네 번째 줄에 있었어요. 자, 여기로 건너뛴 이유가 있는데요. 자, 생활양식. 자, 우선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신 것처럼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습니다. 판단형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자, 이분들 계획하고 구조화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내가 세운 목표 끝까지 이뤄내야 된다. 자, 그것도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화된 생활 양식을 선호하시고요. 명확해야 합니다. 순서와 구조가 명확해야 되고요. 계획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거 하지 않아요. 돌다리 꼭 두들겨 보고 건너가시는 분들입니다. 계획표 세우시고요. 다이어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인식형은 어떤가요? 자, 이분들 개방적입니다. 또 우연한 것 즐깁니다. 또 과정지향적이에요. 자, 우리 결과 아니야. 과정 볼 거야, 과정. 자, 과정 정말 중요해. 과정 가운데 무엇이 이 안에 들어올지 몰라. 그 다음에 큰 틀 속에 틀은 있으나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선호하고요. 자연스러운 흐름과 대안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목표만 그곳에 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이들 굉장히 힘드시죠? 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 저는 이 MBTI 처음 봤을 때 다른 요소들은 뭐 다 긍정적이다. 이제 저는 제이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는 좀 잘못된 거, 저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 피가 엄청 뜨고 있는 거 아세요? 피가 엄청 뜨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요. 자, 우리 잘 나가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 아주 대표적인 제이형. 많은 CEO들이 제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은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 피의 유형이 엄청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순차적으로 밟아나가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일 것 같잖아요? 왜 피가 뜨고 있을까요? 한 분만 혹시. 네. 맞아. 지금
말씀하신 건 적응력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변수가 많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그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피라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피도 제이만큼 중요해졌다. 이제 피가 각광받는 아니다. 각광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약간 게으르다고 쟤네들은 도대체 언제 산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금방 갑니다. 이분들은요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발휘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동시에 둘 다 만점받는 걸 한번 봤는데요. 피를 만점을 받았어요. 둘이. 저는 이렇게 둘이 한꺼번에 이거 만점받는 걸 처음 봤는데 계획이 3개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엄마가 너무 제의로 가르치다 보니까 반대로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됐어요. 피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논리와 계획과 부상이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결국에 못 해낼 때도 많지만 정말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응축된 에너지를 막판에 쏟아부어서 그것을 결국에 이뤄내는 모습들을 보니 피를 인정하기로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뭔가 좀 느리고 개방적 뭔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순차대로 이 시기에 요 단계에 30%, 50%, 70%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에 그것을 밟아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그걸 이뤄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 2가지를 본 이유는 우선 여기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외향과 내향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4번째 J냐 P냐 2번째 지금 판단력, 생활양식이 있었죠. 이 2가지가 사람의 바깥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바깥을 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2가지 S냐 N이냐 T냐 F냐 이 2가지의 그 표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내면을 나타내는 거겠죠. 내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거거든요. 자,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감각형은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것들을 하나하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사실과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밀한 정보를 받아들이시고요. 차례대로 한 단계씩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전통적이고 안정된 길을 굉장히 추구하죠. 그죠? 우리가 익숙하던 길들을 걷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직관형은 어떻게 하냐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육감을 통한 정보를 신뢰한대요. 자, 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 그거 너머에 뭐 있어? 안 보여? 그 너머에 큰 그림 나는 그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은 통찰력이 있다고 본인들은 얘기해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죠. 전체적인 맥락을 봅니다. 자,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모두 다 아우르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기약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안 세요. 어떻게 셀까요? 2, 5, 10. 네, 우리 많이 세봤죠? 2, 5, 10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열을 다 셌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와 다양성의 길을 추구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를 무의식 중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일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다 S세요. 그러셨습니다. 자, 여기 뜬구름 잡는 분들은 여기 바깥에 구름처럼 떠다니고 계십니다. 자, N으로, 자, 오감 이후에 6번째 감각, 또 통찰과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뜬구름을 잡고 계시는 그런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이 바깥에 계시는데 좀 소수이시네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S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통계적으로. N보다는. 그런데 이 정보 수집이 굉장히 의사소통하는 데는 많은 것들을 차이를 주더라. 자, 우리 서로 이해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한다 그럴 때는 나랑 다른가 보다. 나랑 달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50% 이상 맞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을 했으면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죠. 자,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형. 자, 이것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에 의해서 나는 판단을 내릴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논리와 원칙이 중요하죠. 맞나요? 원칙 있죠. 그 다음에 정의와 공평이 중요합니다. 자, T. 자, 그 다음에 비평하고 해결책을 항상 주시죠. 그래서 너 T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너 대문자 T지.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상황에도 너는 꼭 해결책을 줘. 나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비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판단,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쉽게 뛰어들지 않아요.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감정형은 어떠냐면요, 주관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가지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공감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주실 때 자, 공감하고 칭찬하는 일들을 잘 하십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듣게 되면 바로 내부 참여자 같은 거리세요. 그 안에 푹 빠지셔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요거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건데요. 자, 그 다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지표와 네 번째 있는 지표는 사람의 외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들은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호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많은 연구자들이 한번 이렇게 저렇게 나눠봤어요. 자, 모두 다 자, 나눠봤더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모두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가지로 분류했더니 조금 분명하게 구분되는 기질이 보이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좌석을 배치한 것은 이 기질별로 제가 좌석을 배치했습니다. 자, 다시 넘겨주시면 자,
모두 이렇게 16가지 유형이 이제 지금 4가지 선호 지표에 의해서 16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자, 어떤 유형으로 나눠놨느냐면, 자, 우선은요, INTJ, INTP, ENTP, ENTJ. 자, 이 유형은 다 공통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NT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혼자 자리를 이 자리는 다 낼 거야 라고 혼자 계시네요. 아, 저 위에 계신다 그랬죠? 네네네. 자, 이분들은 아까 뭐였죠? 합리론자입니다. 합리론자. 자, 우리 합리론자는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조금 이따가 하나씩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유형을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NF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NF를 가지고 계신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네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도 이 교회 안에는 많지는 않으시네요. 저쪽에 계십니다. 자, 네 그룹이 계시는데 저분들은 아까 여기는 합리론자였죠. 저기는 이상주의자입니다. 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맞나요? 네. 저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극과 극에 계시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여기 검사를 하고 갔는데 이성호 목사님이 저기 사모님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검사 결과를 보면 내가 왜 힘든지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 힘든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할 일 없는 연구자들이, 시간 많은 연구자들이 나눠봤더니 오히려 저렇게 나누는 것이 조금 더 기질을 분명하게 구별하더라. 이 안에는 뭘 갖고 계시나요? 파란색 공통으로 갖고 계신 거 SP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ST, SJ, SF 이렇게 안 나누고요. SP 갖고 계신 분들. 자, 여기 계십니다. 이분들 평소에 어떠셨어요? 이분들 되게 귀하거든요. 넉넉하고 좋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 굉장히 까칠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분들 별명은 아까 저였죠. 우리 요거 한번 보세요. 합리론자, 이상주의자 있죠. 여기는 뭐냐면 예술가예요. 네. 그런데 예술가의 기질이 조금 다르냐. 저기 지금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 예술가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 쏟아부어도 됩니다. 자, 여기 NT는요, 가장 효율적인 분들, 적은 노력으로 최대를 얻는 분들이고요. 요분들은 다 쏟아부어도 돼. 그 대신 나는 최고의 것을 얻을 거야 라고 해서 많이 부으시는 분들.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로움이 왜 자유롭냐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그런 예술가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기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계시죠? 위에, 아래. 자, 이분들. 여기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아까 여기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는 개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분들 보호자 기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기는 교회에는 보호자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다른 모양으로 무언가 물심양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려고 뭔가 이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끄덕끄덕, 그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옆에 이 난감한 분들을 섬기시느라고 참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아우, 이게 공감하시고.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유형들로 이제 조금 구분되는지 이제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기질. 자, 예술가 기질이라고 했죠. 자, 이분들 늘 효과적이고 타협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느긋하고 아까 목사님 잘 말씀하셨네요. 느긋하고 관대하고 편견이 없고요. 이론적인 거 쓸데없어. 이론적인 거. 자, 현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굉장히 잘 알아요. 모르는 거 같죠? 다 알아요. 그리고 행동이 자유롭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놓치지 않습니다. 맞나요? 뭐 조금 인정. 내 성엔 차지 않아. 예술가이기 때문에 발견 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술가 기질. 자, 첫 번째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자, ISTP. 자, ISTP. 기술자라고 되어 있네요. 기질을 발휘합니다. 여기 ISTP 있으시죠? 어제 제가 봤더니, 오, 네. 기술자. 네. 저분들 별명이, 저기 가지고 계신 거에 거기 위에 별명이 있어요. ISTP는 뭐라고 써있죠? 백과사전이요. 네. 이분들이요,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엄청 많이 아세요. 다양하게 아는 것 좋아하시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상황에 잘 적응하십니다. ISTP. 그 다음에, 자, 한 끗 차이에요. ISTP가 ISFP로 바뀝니다. 자, 네, 맞습니다. 자, 이분들, 자,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인분자. 네, 잘 참으신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성인 분자형입니다. 자, T가 F로 바뀌었는데 좀 달라지죠?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 자, ESFP입니다. 자, 뭐가 바뀌었나요? 예, ISFP가 E만 바뀌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겠죠, 이제. 그 성인 분자형이 ESFP 사교적인 유형으로 바뀝니다. ESFP 많으시죠? 네네네. ESFP 있는 곳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네. 저 어디 가실 때는 꼭 ESFP를 한 분씩 꼭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분위기 다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STP. 자, 이분들은 자 ESFP에서 뭐 하나 바뀌었죠? F가 다시 T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ESTP 수완 좋은 활동가입니다. 이분들 친구 좋아하고요, 운동 좋아하고요, 음식 좋아하고요, 다양한 활동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충고할 때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예술가 기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많으신 보호자 기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자, 규칙 중요합니다. 그죠? 순동적이지 않습니다. 막 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합리적이고 사실적이시고요. 안정적이고 한결같으십니다. 참을성이 있으세요. 맞나요? 그동안 많이 아셨던 거 오늘 밝혀졌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신뢰할 만하고요. 자신과 타인의 계획을 관련. 자기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남도 계획해 주시네요. 네, 전체도 계획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계획하지 않는 거 잘 이해 못 하시겠네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든든하게 잘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SA 기질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ESTJ. ESTJ. 자, 이분들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자, 한번 계획하면 끝까지 갑니다. 정중 회장이 ESTJ였을 거예요. 네, 그분이 MBTI를 못 해보셨겠지만 아마도 그분은 그랬습니다. ESTJ. 자, 별명이 뭔가요? 사업가요. 자, 이분들은 언제나 자, 꼭 이분들도 모이면 꼭 데려가십시오. 자, 미국에서는 MBTI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요.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MBTI별 연봉 1위가 ESTJ더라고요. 자, 모임을 하실 때는 꼭 ESTJ 한 분씩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돈을 다 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분들 관리자 잘하시고요. 자, 기존에 저희가 2020년 전까지는 아마 전체 CEO의 한 60%는 ESTJ가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관리자이시고 결단력 굉장하시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고 자기 확신, 책임감 확실하시죠. 자, 그 다음 ISTJ입니다. ISTJ. 네.
자, 이분들이요. 이분들은 중간 관리자입니다. 훌륭하시죠? 주로 이사를 많이 맡고 계시지 않으실까? 어느 단체에서나 이사를 맡고 계실 텐데 이분들 별명이 있어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죠? 네, 뭐라고 별명이 되어 있나요? 크게. 아이가 역시 목소리가 작으십니다. 크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의 소금형입니다. ISJ를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분들 정말 조용하세요. 그런데 가장 또 신뢰할 만한 분들이시죠.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좀 독특한 문화인데 대한민국에 ISTJ가 너무 많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이 유형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이 유형이 많은 것은 진짜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가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ISTJ가 다 그게 다 있는 ISTJ 전형인데 제가 그 덕에 먹고 산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ISTJ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한 것 같고요. 정말 열심히 일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한국의 기존의 한국의 문화에는 ISTJ가 굉장히 적응하기가 좋은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형이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ISTJ가 사실은 아닌데 조직에 맞게 생활하시다 보니 ISTJ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ISTJ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계속 수고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ESTJ가 또 T가 F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공급자, 여기 교회에도 많으시더라고요. ESFJ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분 아까 ESFP 사교적인 유형이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자, 이분들은 계획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좋을지 계획도 하시는 ESFJ 친선 도모형이십니다. 자, 이분들 공급자이시죠. 자, ESFJ 현모양처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가장 정말 바람직한 조직에서 이분들 있으셔야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다 잘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챙기는 이런 분들이죠. 친선 도모형. 그 다음에 ISFJ. 자, 이분들 후원자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MBTI 별명 중에 이거는 지금 고치자고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임금님 뒤편에 권력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어감 이상하잖아요. 이거 뭘 번역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어색합니다. 자, 어쨌든 이분들은요 후원자, 헌신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섬세하게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성실하고 온화하고 협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저도 잘 알지도 못해요. 어쨌든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을 계속해서 그 일들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F 이성과 기질이에요.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자, 이분들 영적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인간적이죠. 주관적이고 동정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창의적이고 직관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주거든요. 자, NF. 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유형들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볼게요. ENFJ. 교육자입니다. 만약에 ENFJ인데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게 당장 이제 교사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교육자로서 포용력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자라고 일컬어지는 유형입니다.
언변이 능숙하고요. 타인의 성장을 도모해요. 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죠. 관계를 또 잘 맺어요. 어느 누구하고나. 자, 지지를 잘하고요. 자, 그 다음에 INFJ인데 이 유형이 없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이 유형은 상담자 진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표현은 INFJ가 예언자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잘못하면 사이비 교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교회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NFP네요. INFP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분들 치유적, 이상주의자. 어떻게 보면 NF라는 이상가 기질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모시기로 했어요. 자, 가장 이상적인 분으로. 자, 이분들은 잔다르크요. 모든 것을 내주는. 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신대요, 이분이. 자,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과묵하시죠? 네, 부드럽고 사색하고 하지만 호기심 많고 공감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자, INFP였고요. 그 다음에 ENFP. 자, 이분은, 자, INFP 다음은 ENFP. 자, 그것이 조금 외향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약간 스파크를 일으켜요. 자, 다른 사람에게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막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친밀하고 자발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자, 이상가 기질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합리론자입니다. 자, 이분들 무섭습니다. 자, 독창적이고요. 효율적이고 정확합니다. 말 다 무섭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한숨 나오시네요. 네, 이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를 알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 합리론자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첫 번째 ENTJ. ENTJ가 또 교회에 없었어요. 자, 무서웠겠죠. 사령관. 자, 이분들 ESTJ랑 살짝 다른데, 자, 큰 그림 그리면서 뭔가 분명하지도 않은 것을 따르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령관. 자, ENTJ였고요. 그 다음에 ENTP입니다. 발명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발명가. 풍부한 상상력. 저 위에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죠? 자,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근데 이분들, 네. 제가 여기 이분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들이 사실은 강점이 있지만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있겠죠. 네, 그것들 제가 넘어갔는데, 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분들 영리하고요, 독립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예, 발명가. 한 분 계세요. 발명가는 여럿 있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그분이 발명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 발명가 언제나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발명가인데 그것이 E가 I로 옮겨갔습니다. 자, 에너지가 외부로 가지 않고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이디어 뱅크인데 밖으로 표현이 조금 많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언젠가 폭발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아이디어 뱅크형이고 건축가,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인데요. 조용하고 논리적이고 독창적입니다. 분명하고 이론적인데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 이분들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들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 많이 내놓으시기 바라고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INTJ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과학자. 이분들 과학자예요. 전체적으로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확고하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독창적이고. 자, 굉장하시네요. 자, 이런 INTJ 과학자형이 위에 계시다고. 네, 두 분이 지금 계시는데,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해보면요. 저기 뒤에 계신, 저기 죄송합니다. 그 부부를 지칭하여 저희가 이렇게 복습을 해서 죄송한데, 자, ENTP와 INTJ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NT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 뭐예요? 속으로 내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죠? 네, EP와 IJ가 다르네요. 그러면 겉모습은 완전히 반대겠죠. 네. 굉장히 그래도 다행입니다. 속이 같아서. 겉이 다른데도 서로 같이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것보다 굉장히 유리한 것이겠죠. 저는 저희 남편하고 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이 반대더라고요. 아주 난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즘 되면 다들 물어보세요. 자, 저는 이 유형인데 저는 어떤 유형이랑 잘 맞을까요? 저는 자,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궁합을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유형이랑 살아야 문제없이 잘 살까요? 때로는 저는 정말 맞지 않는 이 사람이랑 살고 있습니다. 헤어져야 할까요?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는 유형. 저는 이제 작은 결론을 내렸는데, 우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고, 자, 우선, 자, 궁합은 없다. 궁합은 없다. 자, 지금 있는 사람은 왜 만났을까요? 자, 하나님 뜻이겠죠. 그죠? 네. 분명히 그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 그리고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게 MBTI 공부를 하면서 여러 워크숍을 이렇게 다녔는데 저랑 똑같은 유형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달라서 이 사람이랑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남자는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유형이 성별에 따라서도 드러나는 모양이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여성 같은 유형과 남성과 남성은 통하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이냐에 따라서 발현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나랑 맞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MBTI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같이 있는 이 사람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이냐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나왔네요. 그 전에 네, 자, MBTI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조금 변화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부모의 영향이 좀 있어요. 자, MBTI 유전 있을까요? 있겠죠. 네. 이거는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금 됐던 연구들인데 군인
군인 가족의 자녀가 보이는 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형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부모의 영향이 있어서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유형인 것처럼, 원래는 자기가 아닌데 그 유형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와 닮은 유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무엇이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본인이 어차피 내가 이것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이 부모의 영향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영향도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오게 된 이 길 가운데 하다 보니 그 직업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대로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저희 남편 얘기를 했는데 ISTJ인데 저희 남편이 인사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사관리로 지금 3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학습된 자기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속은 아닌데 부드럽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학습했어요. 그래서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기 본성이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으나 학습의 영향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자, 그것도 원래 내 모습이 무엇인지, 직업에 의한 영향은 무엇인지 구별해 보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성역할. 자, 우리나라에는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T, 여자는 F. 그죠? 조금 그렇게 부모들에 의해서 자라면서 그렇게 강요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아까 지나갔는데 문화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내향적인 것이 조금 이렇게 선호되고 외국에서는 외향적인 것이 선호되는 경향이 또 조금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렇게 너무 활발하면 얘 뭐 의심받죠? 주의집중 장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외국에서는 너무 내향적인,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 사회성 부족으로 그 성인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오히려 진료를 받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조금 더 내향적인 것들을 선호한다. 그래서 내 안에 원래는 외향적인 것들이 있는데 내향성이 강요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결과를 100%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검사를 진행해 보니까 제가 관찰한 건 정말 그 유형이 아닌데 자기는 그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은 INTJ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INFP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TJ래요. 근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아닌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보고한 것과 그 사람 진짜 보이는 모습이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관찰이 같이 필요합니다.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내 무슨 명찰처럼 나는 이제 뭐 ENTF, 내 ENTJ야 라고 하는 어떤 명찰을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실 것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다른지. 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왜 다른지, 아니면 너와 내가 왜 다른지,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받아든 이 결과와 왜 다른지, 이 다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연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MBTI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요즘에 그 MBTI를 너무 이제 과몰입하다 보니 몇 년 전에 그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입사 지원서에 나의 MBTI를 넣도록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을 제하고 본다. 그런 회사의 방침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MBTI에서는 금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것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유형이 모든 조직 안에 필요한데, 그런 어떤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또 요구하는 유형이 있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 16개의 유형이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유형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네? 맞아요. 조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6가지 유형이 다 나타나는 분이 한 분 있죠. 예수님. 뭐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이 16가지를 모두 다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T처럼 보이는 것, F처럼 보이는 것, I처럼 보이는 것, E처럼 보이는 것, 예수님 안에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의 16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게 MBTI가 좋았던 것은 이 착각을 무너뜨려줬던 거예요. 저는 제 유형의 단점이기도 한데 자녀의 애착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요. 그게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게 단점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16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이었어요. 16분의 1이었죠. 저희 남편도 16분의 1, 저희 아이도 16분의 1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제가 1인 것처럼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저도 16분의 1로 겸손하게 내려오고 그 아이도 16분의 1로 0에서 16분의 1로 올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진짜 대화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달라서 도저히 너랑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랑은 완전히 이렇게 데칼코만 모든 면이 반대인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이제는 독립을 했지만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너가 남편이었으면 한 50번쯤 이혼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버릴 수 없이 자식으로 저랑 맺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잘 데리고 있으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요. 저랑 완전 다른 그 유형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유형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려준
제게 그 인간의 어떤 지평을, 인간을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준 저에게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딱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번을 또 하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이쪽 끝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사랑한다, 이해한다 했던 많은 것들이 그 연습 문제, 두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서 정말 그것이 어떻게 삶에서 발현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MBTI를 만나게 돼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20살, 22살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정말 많은 시간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그 옛날 것까지 다 소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공부들, 심리학, 특수교육, 상담, 요즘은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부, MBTI까지 모두 다 끌어와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집단의 역동, 집단, 소집단,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정말 많이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정말 다양하게 소그룹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4개의 그룹을 같이 4개의 그룹에서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사이즈는 6명 이하. 그래서 긴밀하게 대화하고 나누고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하고요. 저희 가정에서 일주일에 2가지 모임이 있어서 저는 6가지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대학 청년부 때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집단 안에서 역동을 배우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배워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모이게 하신,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 시점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많이 생각하시고 나누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 사람이 있구나, 나한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나한테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까지 한 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질문하시기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소그룹을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또 혹시나 나중에 물어보고 싶으신 것은 언제나 채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MBTI를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밖에서 들으시는 이야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나 제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춰도 될까요?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질문. 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그런 계획 세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회시험을 며칠 전에 공부를 해야 제 컨디션에 가장 좋은지를 계산을 해서 사회시험은 4일 전부터 시작해서 이틀 전에 끝내고 시험 보기 전날 5시에 일어나서 꼭 이게 있어요. 저는 이 타이밍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를 만나니까 저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 계획적인 사람들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철저하게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됐냐면 사실 중간에 계획을 세워도요. 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내일 신방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장례가 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 버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오늘은 그럼 시간 몇 페이지까지 읽고 뭘 해야지라고 했는데 신방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막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갑자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계획이 수정되고 있는 과정이겠지라고 그냥 마음 놓아버린 거예요. 저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름에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문을 몇 센치를 열어야 되는지 시집온 여자한테 너는 이것도 모르니라고 그 풍속과 풍량을 계산을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질문을 이제 다시 드리면 저는 이런 사람인데 질문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다른 사람과 있으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말을 하는 편이다 안 하는 편이다. 저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제가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말을 해야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 합리가 제 성격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합리가 저의 성격을 눌러버린 거죠. 사실 그럼 말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말했어. 또 말했어. 신방 가면 저 말 많죠? 신방 받으셨죠?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괜히 말했어. 근데 말해야 저들도 말할 것 같아서 말했는데 나만 이게 1시간 말하고 이미경 권사님 5분밖에 얘기 안 하셨어. 뭐야? 자판기에 1,000원 넣었는데 100원 나온 꼴이야. 막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근데 합리가 제 성격을 눌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MBTI를 조사하면서도 자기의 합리가 혹은 자기의 성격이 다른 성향을 나타내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 혹시 그런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다른 보조적인 검사가 혹시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제 성향을 눌러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4가지 아까 선호 지표가 있었는데 외향, 내향, 그 다음에 감각이냐 직관이냐, 그 다음에 감정이냐 사고냐, 판단이냐 인식이냐 이렇게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4가지는 완전히 독립입니다. 독립이어서 16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경험상 어떤 것들이 시너지를 내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예를 들면 ISTJ 같은 경우는 ISTJ가 볼 때 ISTJ이신 분들은요 다른 I는 I 같지도 않아. 저게 무슨 I야. 그 다음에 S도 저게 무슨 S야. 저게 무슨 J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ISTJ는 정말 똘똘 뭉쳐서 ISTJ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ISTJ 되게 무서워요. 철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게 독립적이긴 하지만 어떤 조합이 좀 어떤 특성을 조금 만들어내는 것 같기는 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MT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유를 찾는 것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발현된 거긴 하지만 J냐 P냐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바꾸지는 않지만 같이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정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보시면 그 선호 분명도라는 게 아마 밑에 그 제가 이렇게 체크를 조금 해놨는데 그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매우 분명, 분명, 그 다음에 뭐죠? 보통, 그 다음에 약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요. 지금 이 문제가 2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잖아요. 자, 이것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선택 상황에 대극이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극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호 분명도가 매우 분명이나 분명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약간 혹은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내향이나 외향, 예를 들어서 내향이나 외향이 요구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는 내향으로, 이럴 때는 외향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것이 약간이나 보통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는 느낌은 이게 이렇게 가운데서 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분명하지 않죠. 내가 요건지 저건지 좀 분명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고집이 별로 안 세서. 근데 본인 안에는 조금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거 끝에 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은 편해요. 난 항상 그거니까. 난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까. 근데 주변은 조금 피곤하겠죠. 맞춰줘야 되니까. 저 사람은 꼭 굽히지 않으니까. 예, 그런 차이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들은 극단에 있다가 가운데로 몰려오기도 하지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잘 넘나들어요. 옆으로. 그러시겠죠. 상황에 한두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뭐 NT는 NT대로, SE는 SE대로, SP는 SP대로, NF는 NF대로 각자 기질에 맞게 이것들을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는지.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시는 작업 자체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그래서 결론이 무엇으로 내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명찰로 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상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모임을, 우리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MBTI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검사가 있기는 해요. Q형 검사라고 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좀 인위적이어서 그게 권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필요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